우리는 언제 부동산 정보를 열심히 찾게 될까요? 결혼 준비 아니면 자산 투자, 더 나은 집으로 갈아타기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부동산 정보를 깊이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커뮤니티 혹은 톡방, 유튜브 또는 기사 이런 다양한 수단 통해서 부동산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혼란도 많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검증된 건지 신뢰도도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그 정보가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지조차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은 가중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결국 최악의 경우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하게 될 위험도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 저 또한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동산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약 7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구축해 왔습니다.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듣고 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티를 등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부동산 정보를 이 필터링하는 이 안경 같은 걸 얻었다고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즉 수많은 정보 속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걸러내는 능력을 좀 갖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보가 필요한 정보인지 아니면 진짜 쓸데없는 정보인지 거짓 정보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 정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쪼개서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지 많이 보셨을 건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 수치적 근거로 시장을 판단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서 정보를 취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KV 통계나 아니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활용해서 시장 흐름을 읽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후 이제 호갱노노나 아실 같은 이 실거래가 기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시장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아시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저는 이 과정 반복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저만의 구조화 접근 방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구조화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저는 5단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 단계는 현 상태 진단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세부 진단, 세 번째 단계는 확인 진단, 네 번째 단계는 관찰 진단, 다섯 번째 단계는 결정 단계입니다. 여기서 1단계 같은 경우는 현 상태 진단 단계인데 먼저 데이터를 통해서 현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상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 남겨드렸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큰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KB 부동산 통계나 아니면 한국부동산 통계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어서 세부 흐름은 이제 각 단지별 실거래가를 보고 아니면 그 거래량을 보고 분석하는 거고 네 번째는 지역 분석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3, 4단계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도 어떤 정책이 돼 있고 세금적인 부분도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이 부분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5가지로 인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와 현황이 어떤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물건 진단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매수해야 할 지역 또는 단지 흐름을 보고 적합한 물건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위에 1단계에서 우리 자금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지역과 단지 그리고 세부 흐름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서 단지까지 찝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교 분석도 하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의사가 병의 종류를 비교하고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2단계에서 환자 상태를 듣고 어떤 병이 가능성이 큰지 그거를 비교하면서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단계 같은 경우는 단지 후보군을 선정 후 직접 현장에 가서 임장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임장부터 가서 무작정 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그 모은 자료를 갖고 임장은 마지막에 확인하러 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하자면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와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단계인데요.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작은 병 같은 경우는 2에서 3일 동안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이 큰 병 같은 경우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부동산도 이 큰 병과 같은데요. 이 관찰 작업이 바로 시황 모니터링이라고 말씀드리시고 이 부분은 단기 전망과 아니면 장기 전망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1, 2, 3, 4단계가 이렇게 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3단계를 우리가 거쳐서 여기서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바로 5단계에서 계약서를 도장 찍는 거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나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흐름을 보고 타이밍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 4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4단계는 언론이나 통계나 커뮤니티나 아니면 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정보들이 쏟아지는 게 이 4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저는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고도 내가 사서 떨어지면 어쩔 건데 이런 만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부동산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톡방이나 커뮤니티 뉴스나 정보를 수집할 때 세분화해서 쪼개서 수집을 하면 보다 명확하게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전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았더라도 다음같이 한계를 겪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찾는 데 있어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새는 정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가장 혼란이 들고 또 검증도 해야 되는 거죠. 즉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드물고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수십만 원의 강의를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중 통계의 한계성인데요. 시중 통계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보다 느리고 세부적인 분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KB 통계나 한국부동산 통계 같은 경우 신축 아파트가 상승하고 구축 아파트가 하락하는 상황이면 그 통계에는 단순히 반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신용 통계 한계성을 부각한 내용인데 세부적인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다는 점입니다. 시중 통계는 대부분 부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동단위, 단지별, 평형별, 연차별, 금액대별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서울 광둥구에 내에서 특정 동, 특정 평형 이런 세부 동향은 시중 통계로는 이 한계성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쪼개서 봐야 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남들보다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동산 부스트 같은 경우는 시중 통계보다 선행하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단기 전망과 그다음에 지역 세부 동향을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단계의 큰 흐름과 그 다음에 세부 흐름 이런 정책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다뤄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 4단계입니다. 저는 이 4단계를 계속 시황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 정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